성관계 촬영이나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피해자에게 범죄 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떤 조건을 거시든 합의할 확률 0%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어제 첫 재판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뒤집은 이유는 뭔지, 판결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의조 씨가 지금 불법 촬영 혐의 어제 재판에서 모두 인정을 했는데 일단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혹시 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황의조 씨의 경우에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은 2023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에 SNS에 황의조 선수의 이 사생활 폭로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황의조 선수가 본인이 악의적으로 협박을 받아왔다라면서 이것은 협박범의 소행이다라면서 이 작성자에 대해서 경찰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이 됐다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뒤인 9월에는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1차 조사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리고 협박을 해온 사람이 형수라는 존재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형수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별도로 3년형의 확정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이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2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찰에 이 사건이 이제 송치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이 첫 재판이 있었던 것인데요. 첫 재판에서 황의조 선수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자백하고 인정을 하고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네, 저 황의조 선수가 그동안은 이 영상을 찍은 게 합의한 거다, 합의된 영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 자세를 바꾼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재판상의 전략 때문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명백하게 황의조 선수가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촬영했다라는 그러한 혐의점들을 포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황의조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인데 네. 만약에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런 불리한 양형을 합치면 사실상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가중처벌 받을 때는 징역 1년에서 3년이라는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굉장히 좀 양형이 불리하겠다라는 전략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황의조 씨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읽었다던데 어떻게 얘기했나요? 일단은 이렇게 결심 공판, 그러니까 공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심리에서는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황의조 선수 역시 이러한 최후 진술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다 모두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 축구 팬들에게 사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축구 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황의조 씨 변호인 최후 변론에서 황의조 씨가 국위 선양을 했다 이러면서 선처를 요청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도 이 양형에 반영을 해주나요? 사실 뭐 사소한 참작의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뭐 유리한 요소로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재판이 있을 이후에 피해자 측의 변호인의 입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위 선양을 하면서 본인이 이 국민들에게 봉사했던 이런 기여가 있으니까 처벌에 있어서 선처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재판부가 실제로 황의조 선수의 뭐 스케줄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려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러한 일정이나 스케줄에 있어서는 최대한 뭐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좀 참상 요소가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검찰은 일단 징역 4년 그리고 또 취업 제한 5년을 구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요, 사실상 이 성범죄의 경우에 어떤 습벽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그러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직접 물리적으로 대면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러한 청소년, 아동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 제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은 지금 5년의 취업 제한을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그 대상 기관 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복지관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황의조 선수가 만약에 내가 체육인으로서 이러한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뭔가 축구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청소년의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취업 제한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5년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네, 검찰이 징역 4년 구형 이후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또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과는 합의를 못했다 이런 것도 이유로 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피해자가 2명인데요. 한 명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명은 아직까지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부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재판 양형에 있어서 선고하는 형량을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한 명과 합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가 나는 반드시 합의하겠다. 반드시 합의를 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둬서 선고 기일을 12월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 사이에라도 합의가 된다라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겠고 만약에 합의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한 명의 합의 정도만 반영이 돼서 선고가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피해자 측 황의조 씨와의 합의 가능성 0%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해자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선처를 구하는 자백 반성한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하는 자백 반성이 자백 맞나요? 반성 맞습니까? 그냥 재판부에 나 좀 봐줘 라는 거 외에는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이 어떤 합의를 시도하시든 어떤 조건을 거시든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피해자는 합의할 확률 0%입니다. 전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법원에서 엄벌로 판결하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 변호인 얘기대로 정말 합의를 못한다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는 그러한 사건이든 사실상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요소거든요. 만약에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형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누구와는 합의를 하고 누군가는 합의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엄벌을 탄원하는 그러한 피해자가 있다라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형량을 깎아줄래야 깎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고 전에 반드시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할 것이지만 피해자 입장에 이제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의의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지난달에는 황의조 씨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바로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형수 판결이 황의조 씨 판결에도 영향을 끼칩니까? 일단은 별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받아야 되는 혐의는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황의조 선수는 선수대로 본인이 저지른 행동까지의 범위에서 사실상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형수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을 한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이 특가법상의 보복 협박의 혐의까지 같이 받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고려가 돼서 사실상 3년의 선고가 됐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검찰은 4년형을 구형했지만 3년 확정이 됐습니다. 황의조 씨의 경우에는 일단은 형수와 다르게 본인이 촬영한 것은 있지만 외부로 유출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성폭력 처벌법상의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수와의 이제 판결과 비교를 하자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선고가 날지는 피해자가 또 다수인 만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